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좋은 날님, 현대백화점 91,1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매가 가능한지, 손실을 좀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현대백화점 유통 소비재 관련주면서도 그중에서도 또 백화점 관련주기도 하죠. 일단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요. 91,100원에 일단 들어가신 걸 보니까 굉장히 손실을 좀 오랫동안 보고 계셨네요. 올해 초쯤에 아마 들어가신 걸까요? 일단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좀 손실도 많이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 53%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 마음고생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바닥 찍으면서 가격 52,400원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조금 소폭 상승 나와주면서 58,7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추가 매수가 또 도움이 될지도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현대백화점 어떻게 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까요? 네, 저도 이 종목은 작년 정도에 유심 있게 좀 봤거든요.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제 백화점에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볼 때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좀 옥죄어 있다. 네.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행동 반경이 좁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보복 소비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었습니다. 예. 저도 백화점주에서 주목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금리 인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경우 그러면 예. 돈 좀 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대백화점 3분기 실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요? 매출액이 50% 가까이 올랐고요. 예. 영업이익이 90%가 올랐습니다. 돈들 많이 쓰시네요. 단기 순이익이 10%가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주가는 반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외인 수급이 받침이 안 되냐? 이게 이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크게 네. 이번 달에 한 번 빼고 외인들 하루도 안 그러고 현대백화점 샀습니다. 다 사드렸습니까? 네, 다 사들였어요. 지난달에도 상당히 수급이 좋았거든요. 예. 현대백화점 보시게 되면. 이게 두 달치 수급인데 두 달 동안에 외인들이 매도한 날짜가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밝았네요.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주식시장에 제가 늘 말씀드린 불공평한 시장이라는 게 외인 투자자들이랑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자금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렇죠. 또 공매도라든지 대처 잔고도 늘려가면서 속도 조절도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개인 투자자보다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현대백화점을 보게 되면 이제 내용은 좀 둘째치고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근데 주가 못 가요. 밸류는 당연히 싸죠. 네. 그러면 실적, 수급, 밸류 지금 3박자가 다 맞는데 네.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결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모멘텀 부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멘텀을 찾아보면 리오프닝이라는 주제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리오프닝에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면세 파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백화점의 소비 패턴을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관광객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가깝게는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오면서 국경 문화 개방이 되면서 네. 면세 파트에 대한 매출 비중이나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좋아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걸로 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현대백화점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단기순이익이 내려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올랐어요. 3분기에도. 연결 기준으로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박스권을 2개를 지어놨는데 이때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이때가 1월이었습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 넘어갈 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끔찍했을 네. 때죠, 정말. 뭐 대형 병원들, 네. 상급 종합병원에 막 응급실이 가득 차 있고 코로나 병동으로 지정이 되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기간 행보였어요. 네. 아이러니한 게. 그리고 그 뒤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갖다 붙이기에는 지금 면세 파트 비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9만 원에 10%시잖아요. 예. 저는 현대백화점의 모멘텀 부분은 일단 두철 치고 실적, 수급,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시청자님이 이제 나는 퍼포먼스 쪽으로 조금 더 가고 싶다. 그러면 참으셔야 돼요. 네. 저는 그래도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비중 10% 정도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58,000원이니까 그냥 6만 원이라 치겠습니다. 네. 그럼 9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비중 10% 추가하면 딱 15만 원. 그러면 7만 5천 원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슨 사회적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 코로나 가지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반발은 아마 굉장히 심할 거예요. 네. 예전과 다를 겁니다. 자영업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스멀스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을 다들 못 하시는 상황이죠. 그렇죠. 일정의 말씀이 정확하죠. 체감도 못 하고 있고 진단키트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진단키트 섹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의견 10% 드리고요. 좀 답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레인지 범위 7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에 포트 교체 의견을 한 차례 드리도록 하고요. 나는 조금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관광객은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다면 월봉 모습으로 좀 회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월봉과 연봉 모습으로 봤을 때 충분히 98,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98,000원에서 레인지 범위 11만 원 사이를 드리도록 하고요. 포트 교체 의견은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에서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살펴드렸습니다. 백화점, 당연히 지금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죠. 7차 대유행, 이런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증가로 분명히 영향은 있을 테지만, 현대백화점, 지금 사실 더 이상 나빠질 환경을 생각하기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 괜찮고요. 밸류, 수급 다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겠지만, 그 이후로 다시 좀 축소가 됐을 때 오히려 모멘텀이 다시금 부각만 된다면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 희망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일단 10%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91,1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10% 추가 더 하시면 아마 75,000원 요 부근 정도에서 평균 단가가 맞춰지겠죠. 그렇다면 70,000원에서 75,000원 요 사이에서 포트 교체를 하는 한 가지 방법도 있겠고요. 만약에 오랫동안 기다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좀 더 멀리 보면서 98,000원 요 부근까지도 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희망을 잃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좋은날님께서 보내주신 현대백화점을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